자, 서울, 인천, 경기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강의의 내용은 일단 전반적으로 2020 정시 특성하고 특별전형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별 모집 요강 분석 및 전략에서 약 15개 대학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요강에서부터 주안점 그리고 마지막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해당 반영 요소 활용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는 하는 시간으로 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저도 참 쉽진 않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정작 제가 몸담고 있는 소속 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거칠게 때로는 되게 성의 없이 아이는 잔뜩 선생님에 대한 기대를 안고 본인의 어떤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층 다가오는데 어쩔 때는 정말 아이가 좀 무안하고 당황할 정도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먼저 캐치하셔가지고 먼저 소속 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따뜻한 한마디로 상담을 좀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맨 먼저 입시 일정에 대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이 확실히 필요하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시가 이제 곧 12월 10일 이내로 다 이제 합격이 발표가 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도 수시 2차도 얼마 전 20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 충원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19일 통보 마감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수시 역시 미충원 추가 합격 마지막 등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캐치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정시 일정은 원서 접수는 12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 3일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기간이 이제 가군부터 나군, 다군에서 1월 1일부터 2020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이제 빠른 대학들은 17일, 21일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대개는 다 2월 4일까지 가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정시 추가 모집 충원 기간 또한 꼭 기억하셔가지고 2월 20일 목요일부터 2월 27일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올해 정시 특성하고 특별전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가나다군 이렇게 분할 모집하는 대학은 고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숭실대의 경우에는 가나다 이렇게 각각의 시기에 세 번 학과별로 인문상경, 자연공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분화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분할해서 뽑고요.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에는 가나군 아니면 나다군 아니면 가다군, 가나군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전년도와 달리 전형 요소가 약간 달라진 대학은 경기도 하나입니다. 사실은 경기대학교 전년도 학생부 20에서 수능 80에서 올해 이제 수능 100%로 전환이 됐고요. 또 그 수시에서 선발했던 디자인 비즈학부의 경우에 혹시 미충원이 있을 때는 전년도에는 정시 가군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역시 똑같이 정시 다군에서 옮겨서 미충원을 선발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와 중앙대의 경우에는 등급 간의 그 영어가 이화여대의 경우는 작년에 200점 배치돼서 올해는 100점대로 이렇게 낮아졌고요. 역시 중대 역시 전년도 20점대에서 올해는 100점대로 이렇게 등급 간의 영어 배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역시 이제 한국사가 그 수능 반영 영역의 한 부분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5% 인문, 자연, 공이 똑같이 5%씩 추가가 되는 바람에 역시 인문은 인문사회에서 국어와 그 다음에 자연에서 수학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서 5%씩 빠졌다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 변경이 역시 동국대, 숭실대, 한대, 서울 세 군데 대학인데 큰 내용을 줄거리는 변함이 없고요. 세세하게 유통경영과가 컴퓨터과가 이쪽으로 약간씩 학과별로 옮기고 학과가 또 통합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수정이 되었을 뿐이고요. 큰 틀에서는 큰 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인문자연 상관없이 수리, 가, 나를 다 공이 반영하는 대학, 물론 가산점이 동덕여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4개 대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숭실대 자연2의 경우에는 글로벌 미디어,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전자정보, IT 융합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1의 경우에는 교차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거의 모든 정시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거의 15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유일하게 동국대학교가 아주 작지만 교과 5% 그리고 출결과 봉사 5% 해서 학생부 90, 수능 90, 학생부 10으로 물론 실질 반영률을 따지게 보면은 교과가 수능 성적이 96점이 해당이 되고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부 교과가 2점, 출결 봉사가 1점씩 해가지고 2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계 예술대의 경우에 이제 교과 80에 출결 20 이렇게 학생부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도학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하고 홍대 서울 세종 캠퍼스 조금 있다가 그 장으로 이어져서 좀 더 세분하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실시대학은 홍대 서울과 세종인데 미술 홍대는 3배수로 1단계에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세종의 경우에 역시 2단계 4배수로 1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 두 대학 서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그 다음에 지원자가 각각 내년도 1월 10일부터 지원자의 경우에는 13일까지 그 다음에 교사의 경우에는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미술활동 보고서가 똑같이 동시에 입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평가 이화여대 조형예술의 경우에 수능 40에 실기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추계여대 국악 피아노 이렇게 과정으로 한세대 디자인 70% 나머지 수능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정리해 봤고요.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시와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학이 딱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대 세종 캠퍼스하고 동국대와 한양대 서울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 전화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입학년도 신입생 당해년도 기준으로 해서 3월 31일 이전까지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일반고에서 혹은 다른 타 시도에서 물론 특성화고는 상관없겠지만 전입을 온 경우에는 절대 이 3개 대학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야 되겠다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사탐이나 과탐을 해가지고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라는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꼭 기재가 책자에 나중에 그 분석과 전략 2에 그 책자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가산점, 가감점을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대 세종과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 인천대 전체의 경우에는 한국사는 응시 확인만 하고요.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대신에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천대의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에 있어서는 동점자 처리할 시에는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동점자의 경우에는. 그것만 좀 구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한 과목 대체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제입니다. 동국대 인문, 서경대 전체, 숭실대 상경, 이화여대 전체, 중대, 한대, 서울, 에리카, 인문, 상경 이렇게 탐구 한 과목을 끌어다가 바꿔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 반영, 수능의 영역별 반영 요소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거의 50% 가까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합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40% 이상 반영 경기대학교 관광과 디자인 비즈학부가 많이 미충원이 있었을 때요.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 인문사회 그리고 인천대 인문, 중앙대 전체 자연문 4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국어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들, 특히 뭐 서경대는 인문에서 이제
20이 되겠죠. 고대는 세종 캠퍼스의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서경대 20, 세종대 자연, 아주대 공과 정보통신, 한양대 서울인문, 홍대 서울세종자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씩 아마 가지고 계신 그 책자가 제가 미리 보내드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약간씩의 수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서 조금씩 달라진, 요거는 저 화면에 지금 그 선생님들에게 연출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히 이제 맞는 수정된 내용이고요. 기초물 해가지고 좀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역시 40%를 기점을 했고요.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대 지식정보융합대학, 서경대 20, 자연, 아주대 전체. 올해 아주대학교가 이제 전년도 수시에서 선발하다 올해 처음으로 다시 이제 정시에서 다시 있게 회귀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자연, 중앙대 전체. 상대적으로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들, 고대, 세종 캠퍼스 전체, 경기대, 아주대, 경영.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한양대, 서울의 경우에는 10% 됐습니다. 10%. 네. 홍대는 19% 내외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점수 부여 대학은 다른 데 가산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등급 나온 그대로 대학에서 제시한 그 배점 방식 그대로 그냥 총점에다가 그 등급대별 점수를 그대로 합산해주는 이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부 강론에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뽑은 대학은 경기대고요. 경기대. 그 다음에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그 사탐과 과탐의 경우에는 두 과목씩 반영하지만 직탐의 경우에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거 꼭 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별 모집 인원 현황은 가, 나, 다 이렇게 뽑습니다. 전체에서 약 한 356명을 뽑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그 인원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한 7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시에서. 올해 그 수시로 뽑은 연세대학교 서울과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가 그 전형계획안에 보면은 내년에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정시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모집 인원은 24명, 51명, 그래서 도합 75명. 그래서 올해와 같은 선발 인원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약 한 430명대로,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올해는 한 수시가 한 70%, 정시가 30%이지만 내년에는 한 30%대 중후반대로 특성화고의 어떤 정시 선발 인원도 모집 대학도 조금 늘어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인하대 같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린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는 없애지만 대신에 반영에 있어서 역시 한국사가 각각 5%씩 또 추가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전형 계획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2학년들에게도 조금씩 좀 알려주는 팁으로 선생님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다 이렇게 선발하고요. 대학별의 전형 요소는 말씀드렸지만, 뭐 꼭 분할하듯이 고대 세종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특히 이제 경기대와 동덕과 서경대와 인천대의 경우에는 100분위로만 또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로만 뽑는데 선발하는 활용 지표로 삼아서 선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 서울에리카, 역시 홍익대, 서울세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준과 100분위를 혼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화여대의 경우에 저예체능 조형예술대학의 수능 40에 실기 60이 되고요. 홍대 역시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반영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일하게 동국대와 추계대인데 세분화해서, 하지만 어쨌든 수능이 96점에 가까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영과 그리고 과탐에 역시 가나다군별 가산점 부여 대학은 가군에서는 고대 세종, 수리 가영의 10%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역시 고대 세종 똑같이 나나다, 가나다 전 모집 시기에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수리 가영 선택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단 과학기술대학에 그 디지털 물리라든지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수리 가형이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둘 다 계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대학 그 계열에서만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역시 동덕여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대 에리카 캠퍼스하고 한대 서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대 서울세 이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서울과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 탐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 이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개, 1개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1개로 고쳐주십시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시에는 홍대 서울과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탐구 1개만 반영합니다. 한 과목만. 대신에 이제 수능 이렇게 아이들 선발할 때 반영 영역을 할 때는 탐구를 전 계열에서 영어를 필수로 하면서 2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수능 최저 적용 시에만 전 계열 탐구는 1과목만 반영한다고 하는 거. 이 화면이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인문자연 각각 한국사 필수이면서 3하나, 4하나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 좀 중복됐는데요. 어쨌든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자연 계열에 한해서 물론 홍대 서울의 인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5% 이상은 반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반영 요소에서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좀 높다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계열별 특히 수학, 가형, 나형,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교차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인문에서는 세종대의 경우에는 수리, 나형 필수고요. 아주 경영 마찬가지고요.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 에리카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수리, 수학, 가형을 필수로 고대 세종부터 홍익대, 서울, 세종 캠퍼스까지 이렇게 필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시 때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아이들이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또 알려주시겠습니다만은 영어가 사실은 실제 우리가 입시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거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원의 특성하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특히 정시에서 영어 등급 간의 표준 점수의 변환 점수가 상당히 합불의 중요한 어떤 그러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 물론 또 제가 요강에 각자 또 이렇게 인문 자연 편차를 또 기재를 해놨지만 하나로 또 묶어봤습니다. 아래 이제 이것과 중앙대하고 인천대의 경우는 뺐습니다. 아예 그냥 등급대 자체로 그냥 총점에다가 가산을 해주니까 변환시키지 않고 이들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등급대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세종의 경우에는 1, 2등급 인문 자연 4점대, 5점대 가까이 되고요. 2, 3등급간이 역시 그대로 되고요. 합산했을 때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8점대에서 10점 가까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그래서 최소 어찌됐든 간에 영어에 최소 어떤 1등급, 2등급 들으면 참 좋고요. 정말 3등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고대 세종이라든지 3등급까지 점수 차이 폭이 큰 동덕여대라든지 그 다음에 서경대 특히 세종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 전년도 수리 나형 영어 3 나와가지고 탐구 1, 2 조합인데도 호텔 경영학부 예비 6번에서 마지막 특허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학생이 영어 3등급이 나와버리니까 이 세종대의 경우에 1등급 다 대부분이 1, 2등급 대인데 거의 14점 차이 나면은 극복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면 마지막 6번이라도 한 바퀴 돌아서 되는 것도 참 다행이죠. 그 외에 이제 숭실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 이렇게 점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별 모집 요강 구체적으로 이제 고대 세종부터 홍대 세종 캠퍼스까지 쭉 하나하나 대학별 구체적인 요강 분석 및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대 세종, 가나다, 봤고요.
과학기술, 융합경영학부, 경제통계학부 가군에서 뽑고요. 나머지 나다군에서 뽑습니다. 활용지표는 표준 100분이고요. 수능 100이 되겠고요. 경우에 과학기술대학의 국어, 그 다음에 수리 가나이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물리, 반도체 학과의 경우에는 수리 가형 필수로 반영한다고 하는 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융합경영과 경제통계의 경우에는 국어가 28.6, 수리 가나 02,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국영수에 비해서 조금 낮은, 그리고 이제 가나형 모두 지원한 모집 단위에는 10%의 가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18년도, 2개년도 경쟁률 모집 인원 큰 차이는 없고요.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다소 상향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시면 인문 4명, 자연 8명, 이렇게 합의 12명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말씀드렸지만 등급 간 점수 차이, 1, 2등급은 뺐고요. 1등급, 3등급 간의 점수 차이 계획별로 구별을 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필수이지만 선발 시에는 미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요, 전년도, 이건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은 정시의 경우에는 정말 수시보다 더 짭니다. 대학에서 유일하게 특성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특성하고 정원의 특별전형 6개월 자료로 공개한 자료는, 대학은 딱 2개 대학입니다. 동국대하고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 2개 대학뿐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제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쓰고 있는 에듀유니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일반고, 사실 우리 인원이 일반고는 이제 물론 저희보다 모집 인원, 선발 인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성화고는인지 뽑더라도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싶어서 제가 최대한 프로그램에서 짜고 이거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융합경영학부하고 경제통계학부 자료인데요. 탐구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탐구의 경우에는 거의 두 과목 평균 하더라도 1등급, 3등급 해가지고 최소 다 합산하게 되면은 3 이내로 다 끊어지더라고요, 합격생들. 그리고 최소 인원은 10명에서 20명 표본 집단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국수형, 그 다음 편점의 합이고요. 단순 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융합경영학부의 가장 대상자, 합격생 대상자 가운데서 일반 전형 기준 해가지고 가장 최저, 영역별 최저 점수, 등급, 그리고 가장 최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표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10번. 좀 차이가 있죠?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통계, 이렇게. 전부, 수학은 전부 수리 나형입니다. 동덕여대 컴퓨터공학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수리 나형을 조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년도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서울과 수원, 다군에서 뽑고요. 지식정보서비스대학, 관광문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융합과학창의공과대학, 이렇게 해서 100분이 수능 100으로 가고요. 전년도에는 학생부 20이 되었지만 올해는 수능 100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서비스대학은 국어 30, 수리 40입니다. 높죠. 영어 20, 탐구는 말씀드렸지만 10% 전체에서, 그리고 가산점이 전체에서 가형 선택자에 한해서 100분위에 15점을 추가해서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시 관광문화대학은 국어 40, 수리, 가나형 30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융합과학창의공과대학 국어 30, 수리, 가나 40, 영어 20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경쟁률 전년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모집인은 올해도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명이고요. 역시 영어 등급 차이는 다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사 4등급까지 0점, 그 다음에 나머지 감점 역시 되겠네요. 자, 역시 전년도 경기대학교 경우에도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광경영, 호경, 경영 묶어가지고 이렇게 100분위 합이 되겠습니다. 100분위 반영이니까요. 100번째 등급대로 보면은 이 정도로 분포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좀 편차가 좀 있죠. 이 자료는 지금 책자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가군에서 인문자연 붙고요. 국수형 표준 탐구 100분이 말씀드렸지만 수능 90에 학생부 10, 실질 반영률 96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열별 국어 30, 수리 가나 25. 작년에는 35였는데요. 한국사가 올해 튀어 들어오면서 한 과목으로 반영 요소로 들어오면서 5%가 줄었고요. 불과 나머지. 그리고 인문에 한해서 탐구 한 과목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제2외 국어 한문에서. 그리고 역시 자연은 전년도 국어 25, 수리 35에서 5% 내려가고 한국사가 대신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가산점은 보여하지 않고요. 동국대 역시 모집 인원 변함이 없고요. 경쟁률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역시 200점에서 6점대까지 점수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사 반영입니다. 한국사가 수능 반영 요소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죠. 동국대학교에서 내놓은 제가 이거 일반 전형하고 같이 실어놨는데요. 이게 뒤로 가버렸나?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하는데 이 내놓은 자료를 분절하기가 좀 그래서 이 농어촌 농특과 특성화고 졸업자 같이 실어놨더라고요. 교묘하게 학과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분할을 해놨습니다. 같이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100분위 수능 성적 합격생 100분위로 봤었을 때 과별로 보시게 되면은 국제통상, 경제 상당히 높죠. 영어는 뭐 1등급에 3등급, 심지어 아래 산업시스템, 영화영상과의 경우는 1등급대로 차지하고 있고 탐구, 평균대, 편차까지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의 랭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자대학교 보겠습니다. 나군, 다군 분할해서 뽑고요. 인문자연, 자연에서 이제 상경계를 뽑고요. 사회과학 100분이 이제 활용합니다. 수능 100이고요. 자, 인문의 경우는 국어 30, 수리가나 25, 사과직 2개 과목 2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경우에는 국어 25, 수리 30으로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 한해서 수리 가형 선택자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점을 100분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집 인원 20명 갖고요. 경쟁률 전년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좀 하락의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거. 어쨌든 일산과 점수 차이가 앞선 대학과 달리 상당히 그 10점대에 가까운 인문자연 크게 확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여학생들 특히 동정여대 지원 시에 영어 점수가 최소 등급대가 1, 2등급 대는 랭크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한국사 되고요. 결과 보겠습니다. 국제경영과 컴퓨터학과 구별해서 100분위의 합이 228체에서 최저 최대 262.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대신 컴퓨터학과의 경우에는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다 가형입니다. 약 한 20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2명이 수리 나형을 선택했을 뿐이고 나머지 18명이 전부 다 수리 가형입니다. 컴퓨터학과의 경우는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반 수리 나형에 비해서 이 100분위가 낮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편차가 상당히 크죠. 앞서 국제경영과에 비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100분위의 합을 보더라도 학과별 편차가 조금 크게 나타나고 대신 수리 가형이니까요. 가산점이 20%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경대학교 보겠습니다. 다군에서 자연 100분위 활용하고요. 수능 100입니다. 역시 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어 40입니다. 수학은 10이고요. 영어 탐구 25, 역시 탐구 한 과목 공이 대체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가 10으로 떨어지고요. 대신 수리 가나형 공이 40 상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자연계열에 한해서 수리 가형 5%, 과탐 선택자 5%의 추가 100분위 점수가 가산이 되고요. 서경대학교 경쟁률 모집 인원 큰 차이는 없고요. 경쟁률은 좀 전년도에 약간 하락했다고 하는 거. 영어 등급대 차이가 상당합니다. 1등급과 3등급 가장 크죠. 지금까지 봤던 대학 가운데서 거의 12점, 13점대에 가까운 인문자연 차이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역시 잘랐습니다. 제가 자료가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요. 대학별 인문자연 20, 모집 단위별 잘 보이시죠? 그렇게 흐리진 않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추가 예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 상위 평균치로서 50%, 그 다음에 상위 80%. 계열별로 그냥 그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다른 인문 일반 전형과 달리 계열별로 그냥 공통 평균치로 그냥 데이터를 묶고 항상 적용되는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등급에서 좀 차이가 있죠. 예. 이공 계열과 인문 사회 계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나군입니다. 좀 천천히 할까요? 좀 빠릅니까? 많이 졸리십니까? 가뜩이나 힘드시게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저까지도 목소리가 아주 그럴싸하게 또 은은하게 맞춰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죠. 다음 임금님대학교 세종대학교 보겠습니다. 나군이고요. 모집 단위는 인문자연 표준 100분이 국영수에서 활용을 하고요. 수능 100으로 갑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대 인문은 반드시 수리 나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리 가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교차가 안 되죠. 그래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직탐 2개 과목 평균. 반면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15, 수리 가형 40, 영어 20, 역시 과학, 직탐으로 20 적용이 됩니다. 뽑는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경쟁률이 세종대학교가 확 그냥 아주 거의 배 가까이에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하지만 영어 등급대별 이렇게 인문, 자연, 특히 자연의 경우에는 뭐 상당하죠. 인문은 14점 가까이 되고요. 한국사는 비슷합니다. 타 대학과 달리.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호텔 관광 외식 경영 묶어가지고 혹시 전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은 337점, 그 다음에 뭐 상위 등급은 400점 가까이 거의 다 부동의 1등급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세종대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아까 우리 재학생이 지금은 졸업생이 되었죠. 그 학생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이렇게 국어나 이런 다른 영역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영어가 그냥 3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본인도 의아할 정도로 이 정도 성적이었으면 충분히 예년에 그냥 최초합이 되지 않았나라고 자신했던 학생이 정말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영어 3등급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엄청나졌습니다. 14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냥 뭐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턱걸이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 가겠습니다. 혹시 상당히 그 설린 IT라든지 컴퓨터 관련 학과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남학생들에게 숭실대 역시 고대 세종과 마찬가지로 가나다 모든 시기에서 다 분할해서 뽑고요. 경제통상경영, 본과 IT로 자연 1,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연 1의 경우에는 교차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활용지표는 표준 100분이고요. 수능 100입니다. 경제통상 국어 25, 수리 가나 인정하면 35, 20, 20. 탐구 역시 한 과목 대체 가능하고요. 자연계열 본과 IT의 경우에는 20, 가나 35, 영어 20. 탐구가 이제 25, 반영비율이 상경계율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역시 수리가 10점, 과탐 100분이 5점의 가산점을 늘 전통적으로 부여해주는 대학이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이런 보게 되면은 모집 인원에서는 그 차이가 없고요. 약간씩 전년도 가군에서 많이 뽑았던 대학에서는 다군위로 좀 옮겨갔을 뿐이고요. 여기 역시 경쟁률 약간 지난해와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에는 등급간 점수 차이가 그래도 7, 8점 차이가 계열별로 난다라고 하는 거. 역시 한국사는 다른 데과 마찬가지로 1등급 때 뭐 4점, 2등급 때 약간씩 감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글로벌 미디어학과하고 벤처 중소기업학 두 학과의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표준 점수의 합은 340 최저, 342에서 최대 398점. 벤처 중소기업학과의 경우에는 361점 더 높죠. 출발점이 그 다음에 최고 392점대까지 비슷합니다.
두 학과 최고 수치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이제 최저에서 있고요. 자, 이제 아주대학교 올해 전년도까지 수시에서 선발하다가 올해 처음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는 다군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는 유일하게 사회에서는 역시 인문에서는 수리 나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수리 가형 필수가 되겠습니다. 표준과 백분위 활용하고요. 25, 40, 20 두 과목 탐구 비율이 조금 경영의 경우에는 낮습니다. 주요 과목에서 역시 성적이 많이 좌우하죠. 그 다음에 반면에 공과 정보 이공계의 경우에는 국어 15로 낮고요. 반면에 이제 수리 40 가형, 그다음에 영어 20, 탐구에서는 과탐과 직탐만 그리고 두 개 과목으로 25 반영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전년도에는 수시였었고요. 올해 이렇게 정시로 이렇게 모집 인원은 한 명이 감됐고요. 이동하면서 어쨌든 수시에서의 경쟁률은 이 정도로 점점 좀 떨어졌고 올해는 이제 경쟁률이 뭐 숭실대나 아마 세종대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학과 약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점수 차이의 폭은 인문, 자연 약간씩 이렇게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한국사 역시 가산점 0.1등, 4등급까지는 나머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근데 9등급의 경우에는 뭐 없겠지만 사실 상당히 점수 차이가 크죠. 경영학과 봤을 때 이렇습니다. 표준 점수의 합으로 330대에서 397점까지 최고 나타납니다. 이제 경영학과의 경우는 수리 나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보겠습니다. 가군에서 뽑습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인문, 자연, 조형예술에 해당해 표준 점수로만 선발합니다. 인문, 자연의 경우에는 수능 100이고요. 조형예술은 수능 40, 실기 6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인문의 경우에는 늘 반영 비율이 4개 영역 다 똑같은 25, 25, 25. 그 다음에 두 개 탐구는 사과직 하면서 탐구 한 과목 역시 다 공이 대체가 전 계열에서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제 조형예술의 경우에는 탐구 중 태핵 가지고 50%로 반영합니다. 영어 필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재학년도 경쟁률, 모집 인원은 항상 계열 내 전체에서 30명 이내로 인문, 20, 자연 구별해서 역시 점수 차이가 상당히 좀 크죠. 세종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거의 상당합니다. 점수 영어의 가산점 차이가 인문, 자연. 그 다음에 한국사 역시 세분화해서 3등급까지 10점, 그 다음에 0.2씩 감점이 이루어지고요. 자연 4등급까지 확대가 되어서 10점, 조형예술은 이렇게 5쪽 이렇게 등급대별로 1등급부터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가로 열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국사의 경우에는 계열별로 다르죠. 한국사의 경우 다르게 일괄 적용되지 않고요. 그걸 좀 구별해 주시고요. 역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와 조형예술학부의 경우에 표준 점수의 합 보겠습니다. 국수형 355, 그 다음에 최대 409점, 그 다음에 조형예술학부의 경우에는 320점에서 389점까지 등급과 함께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립인천대학교죠. 가군과 다군에서 뽑고요. 인문, 패션, 산업, 자연, 백분위 활용하고요. 수능 100이고 영어는 말씀드렸지만 이 등급대별로 그대로 점수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6, 7, 8, 9에서는 마이너스 5를 총점에서 10점씩 이렇게 등급대별로 점수를 이제 마이너스 시킵니다. 감하죠. 모집 인원 같고요. 경쟁률은 조금 상향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 이제 그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국어 영역에서 이제 인문 패션은 상당히 높죠. 40입니다. 수리 가나 30이고, 그 다음에 영어 반반 가산점 그리고 사과직이 30% 높죠. 공이 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국어 30, 수리 가나 같이 반반 40, 똑같이 두 개 과목 30, 가산점 수리 가형 선택자에게는 공통으로 15점의 백분위 점수를 더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사의 경우에는 필수이지만 점수는 미반영하고 단 동점자 처리에는 한국사 점수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제학과하고 패션산업학과가 있는데요. 경제학과의 경우에 국수형 100분위 합 210, 예. 그 다음에 최대 278 이루어지고요. 패션산업학과의 경우에 224, 259, 예. 나타난다고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보겠습니다. 나군, 다군 분할 뽑고요. 역시 중앙대학교 역시 인천대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점수대. 전년도에는 20, 19.8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앙대가 영어에서 좀 이렇게 학생들이 대거 몰려죠. 영어에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한 학생들이 그 중앙대로 막 몰렸었는데 그건 이제 일반고의 그런 사례였고요. 올해는 이제 100점대로 돌아서면서 그냥 총점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95점 이렇게 단순 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고 하는 거. 역시 수능 100으로 갑니다. 공이 인문, 자연, 공통, 국어 40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인문의 경우에는 가나 40, 두 개 과목, 탐구 한 과목 대체 가능하고요. 반면 자연계열로는 수리, 가형을 해야 되고요. 4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와 이 수리의 성적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나머지 내용 한번 중대는 자료를 했더니 거의 1등급에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자료를 최저도 그렇고 최대도 그렇고 굳이 소개해봤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탑재하지 않았죠. 한대, 서울도 사실은 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와 거의 비슷한 거의 1.5 이내 전부 탐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제가 일부러 나눴습니다. 빠뜨린 게 아니고요. 한양대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가군과 나군, 인문상경, 자연의 표준만 활용합니다. 수능 100이고요. 자, 인문상경은 국어 30, 수리 30, 영어가 아까 말씀드린 10이라고 했습니다. 사과직 두 개 과목, 사탐과 직탐, 과탐이 아니고요. 32로 탐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한 과목 대체 가능하고요. 자연의 경우에는 국어가 20으로 수리, 가형 선택에서 35, 영어 역시 마찬가지로 10이고요. 탐구 반영 비율 더 높습니다. 35입니다. 두 개 과목. 역시 또 거기에 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과투 선택자에게는 3점의 표점을 또 반영해 주고 있고요. 뽑는 인원은 동일하고요. 경쟁률이 약속이 나듯이 같습니다. 일반고에서 대히트를 쳐서 약진을 했던 한양대학교.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 인기가 시들해지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영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문상경과 자연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가 인문상경 계열, 아래가 영어 등급대별 자연 계열의 등급대별 같이 점수 부여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어는 인문 6.67, 자연은 오히려 4점이 낮습니다. 인문에 비해서는. 한국사 역시 인문상경 3등급까지 10점, 자연은 4등급까지 10점, 약간 차등을 두고 있다 세분화해서 결과는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상위 점수로 랭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관광학부 지원시 동일계 인정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관광고라고 하는 그 명칭이 들어간 그 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었는데 그 명칭이 이제는 삭제가 됐고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그 내용만 동일계 인정 기준학과에서 그것만 내용만 보실 것 같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그다음에 에리카 캠퍼스 가나고요. 인문상경 자연 표점 똑같습니다. 포통캔과 이제 말씀드렸지만 탐구에서 한 과목 대체 가능하지만 사탐의 경우에는 두 과목 반영을 하지만 직탐만 유일하게 한 과목씩만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하는 거 구별해 주시고 이게 서울견과 좀 다르죠. 그리고 같은 에리카라 하더라도 사과탐은 두 과목 반영하지만 직탐은 외적으로 한 개 과목만 반영한다고 하는 거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인원 한 명 더 늘었고요. 경쟁률은 전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대거 상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뽑는 인원이 워낙 적어서요. 영어의 경우에 200점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죠. 가장 지금 본 대학 가운데 가장 최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등급별 한국사 가산점 비슷하고요. 전년도 결과 일반적인 기준으로 역시 중국학과와 잠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썼을 때 국세형 표준의 약 318, 182 최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합격생 자료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묶었습니다. 373. 근데 다르죠. 최저점, 출발점이 어쨌든 간에 없기 때문에, 예. 그 학생, 그 대상 인원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2명인가요? 3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와가네요. 이제 마지막 홍익대학교에 나오면 이제 예, 다 와갑니다. 예, 서울캠, 예, 올해 홍대 서울과 그 다음에 세종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다군에서 홍대 아이들, 예, 뭐 경영학과라도 막 이렇게 해다가 마지막에는 경영학과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씩.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무슨 반감이 있나 갑자기 이렇게 가뜩이나 소수 인원 뽑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의 모든 계열에서 공이 그냥 한 명씩으로 다 그냥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캠의 경우에 이제 나군, 다군에서 뽑고요. 인문, 자연, 미술 예, 다 표준 점수 수능 100. 그다음에 미술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3배수 수능 100으로 2단계에서 말씀드렸지만 60의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 40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예. 반영 비율은 아까 이화여대와 인문의 경우에는 이화여대와 마찬가지죠. 인문, 자연. 홍대, 서울의 인문의 경우에는 25 가나 2개 과목 가산점은 없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국어 16.7로 가면서 예, 이제 가로 열고는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모든 계열에서 다 서울이고 세종이고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는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열에 따라서 영어를 필수로 하면서 2개 선택이냐 자연은 뭐 1개 선택이냐 이렇게 어쨌든 계열 공통으로는 가산점 없이 영어는 필수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탐구는 거기에 아마 1개로 되어 있을 텐데 전부 2개로 고쳐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 적용 시에는 한 과목만 탐구는 적용하지만 수능 선발에 있어서 수능 영역별 반영에 있어서는 탐구는 전 계열에 걸쳐 캠퍼스 구별 없이 2개가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이 맞습니다. 영어 필수라고 해놨고요. 계열별로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묶으면 수리 가나요 말고요. 과목별 영역별로는 선택지라고 하는 거 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원이 확 줄었죠. 8명이. 어쨌든 뭐 8명이 일반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형이 특성화고에서는 굉장한 타격이죠.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14명이고요. 인문 하나, 경영 1명입니다. 자연 8, 미술 5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인데 등급차 점수 차이는 공이 서울, 세종 요 분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등급대별 비슷하고요. 뭐 홍대 역시도 상위권의 성적이 랭크가 되기 때문에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의 경우에 역시 가군, 다군 예, 똑같습니다. 요즘 그 세종 캠퍼스의 그 앞서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 디자인 컨버전스 대학 같은 경우 뭐 캠퍼스를 서울하고 공유하고 통합해서 다시 예전처럼 분리하더니 작년부터 아마 다시 통합을 해서 전공 과정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학과별로 예, 다전공을 해서 서로 뭐 연계해서 구별 없이 많이 2학년, 3학년 이제 전공 심화로 가면서 통합을 해서 캠퍼스 간에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고로 해주시고요. 표점으로 갑니다. 전형 요소 수능 100이고요. 미술 역시 서울의 경우는 3배수였지만 4배수로 가고요. 2단계 역시 미술활동 보고서 같습니다. 대신에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 서울캠과 좀 다르죠. 다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고대 세종과 약간 비슷한 분포들로 보이죠. 영어 탐구는 역시 필수이고 전체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는 2개 과목 필수 전체로 가면서 예, 반영 비율이 예, 인문, 자연, 미술에 따라서 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경쟁률 예, 인원 역시 4명 줄였고요. 경쟁률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경학부하고 광고 홍보학부 대표학과 아니겠습니까? 세종 캠퍼스에 예. 그래서 표점의 합은 296, 최대 380, 광고 홍보의 경우에는 304, 그리고 379 이런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특성화고 정원의 올해 정시 입시에서
총론에 이어서 각 대학별, 주요 대학별 요강까지 좀 나름대로 세밀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나머지 주요 세안들은 분석과 전략 연구정보원에서 이제 학교로 이제 발송이 되는 책자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이것도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연구사님이 또, 잘 해가지고 아마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